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밖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 45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6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미국 달러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원 달러 환율이 1370원을 돌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달러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12개 기관이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 일대에서 성행하고 있는 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한인 남성이 산책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용의자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전국 지지율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합주는 여전히 박빙 구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 범위 밖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8에서 10일 전국의 투표 의향층 유권자 1,4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52%,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서 이달 1일 사이에 진행된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50%를 얻어 48%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2%포인트 차로 앞섰던 것보다 격차가 벌어진 것입니다. 무당층 유권자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4%로 해리스 부통령 44%를 크게 앞섰습니다. 남성의 경우 5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여성은 57%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해 성별 격차는 여전히 뚜렷했습니다. 전국 여론조사와는 달리 일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게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퀴닉피엑대가 지난 10에서 14일 조지아주 투표 의향층 유권자 1,3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의 지지를 얻어 45%에 그친 해리스 부통령에게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관의 노스캐롤라이나주 조사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 49%, 트럼프 전 대통령 47%로 오차 범위 내 박빙 구도가 이어졌습니다. 연방 상원에 도전 중인 민주당 앤디 김 의원이 공화당 후보인 커티스 바쇼 후보와 방송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김 후보는 3선 연방 하원 경험을 내세웠고 바쇼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켰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앤디 김 후보와 공화당 커티스 바쇼 후보의 두 번째 TV 토론회. 앤디 김 후보는 자신은 3선의 연방 하원 의원이자 중동전쟁 지역에서 미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한 공직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고, 바쇼 후보는 김 후보에 대해 워싱턴 DC 정가의 내부자라며 폄하하는 등 날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에 김 후보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서민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사람을 위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바쇼 후보는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주고 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민 분야 역시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바쇼 후보는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시각과 김 후보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합법 이민은 장려하지만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문제는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김 후보는 현재 보류 중인 이민 케이스만도 300만 건이 넘는데 이를 다룰 연방 이민 판사는 682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앤디 김 의원의 넥타이가 북한 인공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소속 정치평론가이자 뉴저지주 공화당 대의원인 마이클 크리스피는 왜 북한 깃발이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있나? 그는 과연 국가에 충성하고 있나? 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외국인 혐오증이라고 반박했고, 함께 토론했던 공화당 바쇼 후보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전적으로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 45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6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백악관은 지금까지 500만 명이 1,75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을 탕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6만 명이 넘는 대출자의 학자금 45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다양한 조치를 통해 지금까지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대출자는 총 500만 명이며 규모로는 1,750억 달러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은 임기 초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공화당은 이 사업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다른 대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학자금 대출 시스템을 고치고 고등교육이 기회의 장벽이 아닌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되도록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융정보 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임시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전국적으로 연체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는 특히 고령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육부는 일반적으로 대출자가 대출금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조사기관에 연체자로 보고하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 지난해 10월 이후 첫 12개월 동안 이러한 관행을 중단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이들은 신용조사기관에 연체자로 보고됩니다. 이는 최대 7년 동안 대출인의 신용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원 달러 환율이 1,370원을 돌파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강달러 현상이 확산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원 오른 1,372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강달러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경기가 3분기에도 3%대의 경제 성장률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기대에 미국과 주요국 간 금리 인하 기대가 엇갈리자 달러화는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달러화 지수는 어제 정오 기준 103.59로 일주일 새 0.64% 상승하며 8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등 달러화를 제외한 주요 기축통화는 각국의 금리 인하 영향 등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대선 이슈도 강달러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으로 달러는 이달 약 3%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및 세금 정책이 채권 수익률을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원 달러 환율이 1,380원대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베팅 사이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60%에 근접하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올해 세금 보고 연장 마감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금 보고 마감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는 1,900만 명에 달합니다. IRS 측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연장 마감일까지 세금 보고를 했지만 여전히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있다며 마감 기한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도 체납 세금이 있거나 미처 세금을 보고하지 못한 납세자들이라면 세금 납부와 보고를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체납 세금이 있는 납세자들의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NBC는 어제 많은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연장하면 미납 세금에 대한 지불도 미뤄져 과태료나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득세 신고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세금은 4월 15일까지 이미 납부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보고를 마치고 세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매달 미납 세금의 5%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미납세금의 25%를 넘지는 않지만 과태료에 대한 이자도 물어야 합니다. 체납세금에 대해서 부과되는 매달 0.5%의 과태료와 이자는 세금 보고를 연장해도 모두 가산됩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못하면 온라인을 통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장 72개월에 걸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에 따른 과태료와 이자까지 포함한 체납세금 금액이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심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예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컨설턴트, 자영업자 등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납세금 미납분 과태료가 기존 3%에서 8%로 상향 조정됐고 이 때문에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가 퀸즈 루즈벨트 애비뉴 일대에서 성행하고 있는 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단속을 위해 12개 기관이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주도 경찰력을 보태 측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퀸즈 잭슨 하이츠와 엘름허스트, 노스코로나 등 루즈벨트 애비뉴 선상에 위치한 매춘업소 단속을 위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일명 루즈벨트 복원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뉴욕시경과 소방국, 위생국, 빌딩국, 교통국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1월 NYPD가 노스코로나 지역 마사지 팔러를 급습, 매춘업소 6곳을 폐쇄했지만 이후 오히려 더 많은 매춘업소가 생겨나자 당국이 단속의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활기찬 지역 사회가 매춘으로 멍들고 있다고 지적한 후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루즈벨트 애비뉴를 불편함 없이 걸어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톰 돌론 NYPD 국장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이곳이 다시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NYPD는 매춘업소 단속과 함께 길거리 무면허 노점상, 위조 상품, 가짜 번호판 등 유령차 및 모페드, 과도한 소음 등 삶의 질을 저해하는 모든 위법 행위도 함께 단속합니다. 한편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날 주 경찰력을 단속 현장에 배치, 뉴욕시의 매춘과의 전쟁을 측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 경찰들은 이날 스위트하트 마켓이라 불리는 루즈벨트 애비뉴 잭슨 하이츠 지역에 대한 단속을 도왔다며 이곳은 보데가보다 매춘업소가 더 많은 요주의 범죄 지역으로 주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사회 복원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한인 남성이 산책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건 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용의자 신원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내슈빌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내슈빌 남동부 밀크릭 그린웨이 한 산책로에서 34세 여성 알리사 로키츠가 총에 맞아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로키츠는 평소처럼 트레일 산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살인사건 직전 로키츠는 도와달라, 남성이 나를 강간하려고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 목격자는 여성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산책로 인근에서 총에 맞아 쓰러진 로키츠를 발견했습니다. 지역방송 WTVF는 로키츠가 머리에 총격을 받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살인사건 직후 내슈빌 경찰국은 목격자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 신원 파악에 나섰고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용의자가 로키츠 뒤를 바짝 뒤쫓아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모습을 드러낸 용의자가 본인의 BMW 차량으로 돌아오며 피가 묻은 옷을 손으로 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내슈빌 경찰국 살인수사과는 목격자 진술과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 29세 한인 폴 박씨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내슈빌 경찰국은 곧바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내슈빌 남부 브렌트우드에 거주하는 박씨를 체포했습니다. 박씨는 데이비슨 카운티 구치소에 구금됐고 법원에서 인정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버지니아주 경찰관에게 칼을 휘두른 여성이 경찰관의 총에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잉 진압이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경찰이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16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피터 류 경관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33세 여성 시드니 윌슨의 정신과 담당 의사로부터
상태를 점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윌슨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그녀가 흥분한 상태라고 우려를 표명했기에 위기 상황 교육을 마친 14년차 베테랑 류 경관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윌슨은 기습적으로 류 경관에게 칼을 휘둘렀고 류 경관은 윌슨에게 총격을 가해 윌슨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후 류 경관의 대응을 놓고 과잉 진압이라는 비난 여론과 적절하고 적법한 대응이었다는 옹호 여론이 맞섰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류 경관이 윌슨을 제압한 당시 착용한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윌슨의 공격성과 잔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윌슨은 류 경관이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며 인사하자 살짝 연 아파트 문을 곧바로 닫습니다. 약 3분 뒤 문을 연 윌슨은 류 경관에게 안녕이라고 말을 걸면서 칼을 휘둘렀고 류 경관은 윌슨의 공격에 얼굴 부위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류 경관은 뒤로 물러서며 윌슨에게 물러서라고 하지만 윌슨은 흥분한 듯 괴성을 지르며 류 경관에게 달려듭니다. 류 경관은 총기를 꺼내 들고 윌슨에게 재차 물러서라고 경고했지만 윌슨은 계속해서 류 경관에게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류 경관은 결국 5차례 격발했고 윌슨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서의 케빈 데이비스 서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윌슨을 애도하면서 경관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병역 의무자도 한국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병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해외 체류자가 병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공동인증서와 병역 판정 검사 이후 발급되는 나라사랑 이메일 등을 통한 복잡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인해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려면 여권을 가지고 해외 공관에 방문해 사용 신청을 한 후 휴대전화에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해외 공관에 신청한 사용자 정보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 등록하면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해 온 오프라인에서 손쉽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다음 달 2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우리 아이 첫 김치 체험 교실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김장철을 맞아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김치를 직접 만들어보며 김장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김장 실습에 앞서 최양숙 작가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김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어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제임스 박이 한국 전통 김장 문화 설명과 함께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준비된 김치 양념을 직접 절인 배추에 버무리며 김치를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게 되며 완성된 김치는 포장해 아이들의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번 행사는 5세 이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뉴욕 한국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5년여간 끌어온 가톨릭 LA 대교구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 사태와 관련 교구 측이 피해자 보상금으로 8억 8천만 달러를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톨릭 LA 대교구는 관할 사제들의 성범죄로 인해 지금까지 7억 4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번 합의로 인해 보상금 총액이 15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난 1980년대 말부터 불거져 파문이 확산되어 온 가톨릭 LA 대교구 성직자들의 성범죄 파문은 그동안 300명 이상의 사제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수많은 소송을 거쳐 그 진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LA 대교구는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을 고위 성직자들이 앞장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맨덴홀에서 어제 오후 철거 공사 중이던 교량이 무너지면서 최소 3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시시피주 교통부의 언론 보도문에 따르면 사고가 난 교량은 심슨 카운티의 주 국도 149번에 있는 다리이며 잭슨시 남쪽으로 40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이 다리는 교량 수리와 부품 교체 작업을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폐쇄되어 통행을 금지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중인 다리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 교통부 안나 에르고트 대변인은 앞으로 정보가 더 들어오는 대로 언론을 통해 공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량 붕괴 사고 당시 교통부 감찰관들이 현장에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보됐습니다. 기온도 올라가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